안녕하십니까. 스탑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타임 M10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그죠? 다소 이제 정체가 되면서 달리는 종목들만 시세 분출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시장의 3대 축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와 그리고 송배전망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기반으로 한 우주 방산 이쪽 라인 부분이 강세를 보이고 나머지 쪽에서는 순환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왜 아까 3대 축을 이야기를 했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하다못해 삼성전자도 엔비디아 HBM3E의 테스트 과정 이 부분 때문에 8만 원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시장 전반으로 보면 오히려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 3월 들어서도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그게 3월 한 달뿐만이 아니라 올해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코스피 코스닥이 4, 5%씩 지수가 상승한 상황 속에서도 종합주가 지수가 2,750을 넘어서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개별 종목 부분들은 약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더 많다는 거. 그만큼 시장의 차별화가 세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선거 4월 10일이면 총선입니다. 그죠? 선거가 주식시장을 결정한 적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사실 빨간 부분에 보수가 더 많이 당선되고 또 파란 부분이 진보가 더 많이 당선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부분에 있어서 여대야소 수익률이나 여소야대 수익률이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었거든요. 그죠? 그만큼 이 총선이 주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특이한 부분이 좀 있지요. 사실 작년 연말부터 그죠? 지금의 정부는 대주주 과세 요건도 50억으로 상향하고 거기에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자고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저 PBR 관련주들 밸류업 프로그램을 상당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저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상법 개정도 해야 되고 또 그 속에서 상속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차적인 문제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이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다소 꺾일 수가 있겠죠. 물론 오늘 은행주의 급락이나 보험주의 급락은 바뀐 이 배당, 이 시스템에 의해서 배당락과 연관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정치적인 부분을 논의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금투세를 폐지하거나 또 그런 가운데에서 정부의 밸류업 정책 프로그램에 연관되어서 올라왔었던 섹터와 종목 부분들은 다소 이 선거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위험 부분이 놓여져 있을 땐 그쪽 섹터를 매매는 자제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자,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도표를 보면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죠. S&P 500이 6,000포인트 낙관론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나 메타 플랫폼 이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15%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낙관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돌아보면 우리가 주식을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죠.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무슨 실적이나 펀더멘털이 가장 중요하지. 그런데 우리가 기술적 지표를 같이 보는 이유는 뭡니까? 나름대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기술적 흐름을 통해서 매매의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2022년 10월 달에 3,579포인트 라인에서 한 마디를 크게 상승한 이후에 지금 다시 두 번째 마디 근처에 있는 게 5,200포인트입니다. 이런 큰 마디가 생기게 되면 기술적으로는 과열이라고 하죠. 사실 미국 시장이 이 나스닥 지수나 S&P 500 다 하락 다이버전스가 기술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처럼 밀리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그런데 이런 낙관적인 분위기도 일정 정도 시장에 너무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시장에 있어서 우리나라 증권사들 NH투자증권 3,100포인트 목표, 그죠?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3,000포인트. 갑자기 3월 들어서 코스피 밴드 수정을 했죠. 사실 연초만 해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2,600포인트 라인 정도를 고점 부분으로 형성했었던 증권사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 증권사들이 정부의 정책 밸류업 프로그램 맞춰서 밸류업과 관련된 ETF를 팔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밸류업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낙관론을 제시를 해야 그쪽 라인 부분에 개인들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를, 그런 낙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2월 들어서 그죠? 2,300포인트에서 2,550포인트까지 올라오는 주축의 역할을 했었던 건 뭡니까? 은행, 증권, 보험,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저PBR 지주사, 이런 쪽이 상승을 하면서 올라왔었던 지수고, 그리고 2,550포인트에서 2,750으로 돌아온 부분은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그 무거운 주식이 8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끌고 들어온 지수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총선에 의해서 정부 정책의 변화가 일정 정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섹터 종목 부분에 지수의 영향력이 작아질 거고, 그러면 지수의 추가 상승 부분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미국으로 옮겨가는, 비미국으로 옮겨가는 경기 회복 모멘텀입니다. 사실 미국의 경기가 좋다 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골드락스 경제 하면서 낙관론의 분위기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죠? 미국 여러분들 소매 판매 관련 종목들을 보고 또 소매 판매 흐름들을 보게 되면 계속 안 좋은 상황이죠. 미국은 지금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 빅 기업들이 지수를 장악하면서 상승하는 부분이고, 경기 소비 관련주들은 이미 약한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미국은 오히려 2분기 들어서 경기 부분 모멘텀은 다소 약해질 수가 있고, 오히려 비미국 선진국이라든지 그리고 신흥국의 경기 모멘텀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통화정책 변화 부분에 있어서는 유럽의 금리 인하가 2분기에 나타날 수 있고, 또 미국 역시 6월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시점인 반면에 일본의 통화정책은 지난달부터 바뀌고 있는 흐름을 갖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통화정책과 물가 흐름이 틀리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고민입니다. 3월 FOMC 정말 완화적이었나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이 잘 나가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게 되면 시장 안 좋다라는 말을 별로 듣기 싫어하시고, 그리고 시장이 좋고 종목이 좋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죄송스럽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2024년 경제 성장률도 1.4%에서 2.1%로 올리고 있고, 그리고 2025년도 GDP 성장률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실업률은 4%대 부분 유지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PCE 물가나 근원 PCE 물가는 오히려 2024년보다 2025년 소폭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는데, 올해 금리를 세 번이나 인상할 수 있을 가능성을 이야기한 3월 FOMC가 정말 가능할까? 그죠?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물가가 끈적끈적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2월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WTI 유가가 80불을 다시 넘었으면서 유가의 고공행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끈적끈적할 가능성이 높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성금요일이라서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몇몇 국가가 휴장하는 가운데 발표되는 PCE 물가 지표 역시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미국이 2번도 아니고 3번의 금리 인하, 어떤 애널적 부분에 있어서는 4번까지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결국 통화 정책에 있어서의 독립적인 부분이 아니라 바이든이 그죠? 바이든 지지율이 지금 트럼프의 항상 4%에서 5% 열세이다가 지금은 동률, 소폭 우위 상황까지 올라온 부분, 그 속에서 정치적인 흐름을 가지고 통화 정책을 금리 인하를 3번 하면서 그죠? 나름 이 어려운 이 소비 쪽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경제 지표만으로는 2번 이상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를 제가 미아리 점쟁이한테 팬티를 빌려 입고 온 것이 아닌데 그죠? 여기서 본격적인 조정이다 아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지표를 살펴봐야 될 부분 요거는 참고만 하시고 이렇게 급락한다가 아니라 사실 2023년 8월에서 10월 1월까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5%로 이렇게 급등하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 녹색 그리고 이 회색, 이 코스피 지수 부분이거든요. 이때 S&P 500과 코스피 지수가 14%까지 조정도 보였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시장이 14% 조정을 보인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안점을 살펴보는 건 앞서 이야기했었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집약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미국채 10년물 금리다. 그죠? 지금 4.236% 금리를 3번 정도 인하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지금은 4% 이하대로 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4.236%에 놓여져 있고 4.5%로 올라갈 수 있는 기반도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4.3%를 넘어서는 흐름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라면 일단 위험 관리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좀 주의 깊게 보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오히려 그 조정을 이용해서는 또 매수 쪽 라인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 김기술 도지구 타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는 경기가 안 좋아서도 인하할 수 있지만 경기가 괜찮은 상황에서도 보험성 인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리를 3번 정도 인하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그럴 때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만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 밸류 부담, 엔비디아 쪽은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2024년 영업이익률이 65%.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박스권 흐름 속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뒤를 이어서 상승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지수가 밀리고 있지 않지만 경쟁 관계에 있는 AMD라든지 그리고 인텔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이미 고점에서 20%씩 조정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면서 엔비디아와 비교해서 실적 부분이나 PER, 퍼 기준으로 엔비디아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종목 부분들은 위험 관리를 일정 정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EU 디지털 시장법 위반 여부 조사, 이거 3월 25일 날 이야기가 나왔죠. 애플과 그리고 구글과 메타와 관련된 부분. 이게 뭡니까? 지수 관련 연관성이 높은 종목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위반이 확인되게 되면 글로벌 연매출 10%의 벌금을 내는 과정. 위반이 없으면 괜찮겠지만 행여나 위반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지수의 조정을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중국의 정부기관에서 미국 반도체 퇴출을 한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 반도체 일부를 중국 걸로 대체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인텔의 대중 매출이 27%, AMD가 15%, 마이크로소프트가 1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출에 영향을 받는다면 이 종목들 또한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 부분들도 대부분 지수 연관성이 높은 종목,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죠. 또 거기에다가 수급적으로는 그죠? IT 기업 자사주 대량 매각, 즉 1분기에 내부자 주식 매수 대비 매도 비율이 2021년 1분기 이후 최고랍니다.
그죠? 뭐 아마존부터 시작을 해서 줄줄이 사탕인데 결국 뭐 매도세가 내부자의 매도세가 일정 정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에서 기관의 매수 비중이 100%를 이후에 있고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매수율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 그것은 결국 지수의 뭐 약세 조정이 일정 정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뭡니까? 종목의 압축화. 그죠? 지수는 괜찮은데 종목 실적이 별로인 섹터나 종목 부분들은 하락하는 그런 압축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죠. 자, 거기에 시진핑이 얼마나 또 급하죠. 그죠?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 24일, 25일에서 개최됩니다. 여기에 이제 참석한 미국 재계 측 인사와 27일 날 면담을 통해서 나름대로 중국에 좀 투자 좀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거기에 참석하는 부분이 이제 애플 최고부자부터 진행되지만 사실 중국의 해외 투자액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흐름. 뭐 홍콩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보안법, 중국의 방첩법 이런 부분들이 규제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별로입니다, 중국.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한국의 3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실적 및 전망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월 20일까지 수출이 YOY 기준 11.2%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부분이 뭐냐? 선박 370%, 반도체 46.5%. 오히려 승용차와 석유 제품은 감소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거기에 주요 국가별 수출 부분에 있어서 계속 미국이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익히 말씀을 드렸고 중국 역시 소폭이지만 증가하는 흐름으로 돌았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그죠? 나름대로 견고한 수출 흐름 부분을 가지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2분기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 역시 지금 상당히 큰 폭으로 수출 회색 그리고 앞으로 2분기 더 나아질 흐름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에게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반도체 수출 산업의 경기 전망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죠? 수출도 꽤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 경기 전망 지수 역시 2017년 반도체 최호황이었었던 시절 부분만큼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다만 이제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실적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그죠? 반도체 종목 부분들이 특히 소부장 쪽이 실적이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물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부분은 이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종목이다라는 건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섹터별말로 보더라도 반도체 그리고 선박, 자동차 이쪽 라인 부분들은 수출 호조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지금 코스피 지수와 왜 이런 수출 흐름을 말씀을 드렸냐면 코스피 지수는 월 수출액과 연동돼서 그래프가 비슷하죠. 코스피 지수와 월 수출액의 흐름 부분이 비슷한 그죠? 흐름들을 동행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출 품목별 그리고 수출 국가별 이런 흐름도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상황인 거죠. 자, 미국 투자 사이클은 견조한 증가세를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의 대미 월간 수출액도 지금 큰 폭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중국이 우리나라 제품, 우리나라 산업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한국 수입 비중이 계속 2015년부터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싫어하고 이런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의 구조, 교육 구조가 바뀌고 있는 거를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의 앞선 기술들을 이제 거의 다 따라왔기 때문에 그죠? 중국이 한국 물품을 수입을 많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입 비중이 내려오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반대로 한국의 중국 관련 수입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지난주부터 알리테무와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도 그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중국과의 부분에 있어서 그죠? 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행여나 우리나라가 밀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자, 그런 와중에 그러면 수출도 양호하고 2분기도 좋아질 건데 우리나라 전체적 2024년의 흐름
영업이익은 어떨 거냐? 2024년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로는 소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나 1, 4분기나 2, 4분기는 오히려 나을 것이다라는 거. 그 나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주도 흐름을 보이는 쪽이 뭐 몇몇 업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단순 수치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수치에서 그러면 가장 나을 부분이 뭐냐? 그죠? 그 부분이 뭐 상사 자본재,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기계, 이런 쪽 라인들로 압축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뉴스 주식하시다 보면 미국에서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가 있죠. 인텔에 국가에서 보조금을 막 지급하고 막 하면서 뭐 일본에서도 지급하고. 그런데 우리 시장도 제가 이 자리에서도 반도체 칩스법이 어떻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용인의 반도체 투자하는데 622조 뭐 막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대한민국은 통과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뭐예요? 의회에서 잠자고 있는 거죠. 그죠? 잠자고 있다가 그다음 어떻게 될지 진짜 그거 한데 여하튼 뭐예요? 미국이나 경쟁 국가들은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그 국가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는 산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 뭐 K-칩스법이라든지 한국판 IR법은 낮잠 자고 있는 상황 그 속에서 SK하이닉스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답니다. 그죠? 첨단 칩 패키징 시설 투자에 한국보다 건설하는 비용이 35%가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원 그죠? 주정부나 연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니까 그것으로 일부 상세를 하면서 고대역 폭 메모리 HBM 패키징을 위한 첨단 제조 설비 이쪽 부분에 5조 3천억을 공장을 짓는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반도체 칩스법과 관련된 부분이 빨리 통과가 돼야 되는 흐름을 갖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 작년 내내 그죠? 미 관세 폭탄에 울던 한국 벼락이가 헐헐이다라는 말씀도 많이 드렸고 AI는 전기 물 먹는 괴물이고 그런 이유 때문에 실적을 기반으로 한 AI 이 모멘텀까지 작용하면서 넥스트 엔비디아, 그죠? 변압기, 발전기 이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죠? 그 중심의 1등이 HD 현대일렉. 그죠? HD 현대일렉이 4만 원에서 18만 원, 4천 원까지 올라가고 거기에 HD 현대일렉, 그다음 효성중공업, 재룡전기, 그리고 LX일렉. 거기에서 이제 전선 쪽 일진전기까지 뭐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그게 시장의 축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K방산의 수건이었었던 수은법, 그죠? 그것이 개정이 되면서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시장의 축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방산, 그리고 송배전망입니다. 이 주도 섹터라고 하는 이 섹터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죠? 다른 섹터 부분에 온기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의 여건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전체적인 섹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제가 좀 말이 좀 빨랐죠? 왜 빠르냐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지요. 우리가 주식이라는 건 그죠? 시장이 가다가 어떤 특정한 악재가 예기치 못한 악재가 나와서 돌발 악재에 의한 하락 부분이 진행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반대로 돌발 호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주식은 예측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대응의 영역이기도 한 거지요. 예측을 하는 것은 근거를 가지고 예측을 해야 되고 그 근거를 통해서 예측을 하다가 변화가 발생을 되면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종목이 지수가 올라가는데도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종목의 비중은 줄여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늘려야 되는 거죠. 내가 개인 투자가의 입장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단기적 입장이냐 중장기적 입장이냐 이 부분의 선택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유의하셔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방송 직후에 6시 10분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지금 MTN 밴드 보게 되면 제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 클릭을 하시면 저와 6시 10분부터 한 4, 5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그때는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 그리고 구체적인 종목들의 기술적 흐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